3월 24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시즌 인덱스 오늘자 2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18까지 떨어졌다가 그래도 나름 지금 올라서긴 했는데 아직 갈 길은 멉니다. 75까지 과연 우리가 지난해 연말에 겪었던 그 정도의 반등세가 알트시즌 인덱스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시점 언제쯤 될 것인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하반기 유동성 장세가 현실화 된다라면 우리가 충분히 두어 달 플러스 마이너스 상황에서 의미 있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괜히 한 번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석가 버추어 베이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사이클이 지연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상승장이 끝났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을 예전에도 많이 봤다. 알트코인들은 항상 늦게 움직이고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한 뒤에 따라가곤 한다. 지금 끝난 게 아니고 그냥 지연되고 있는 거야. 이런 상황 굉장히 흔했지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내가 알트코인에 올인한 뒤에 약 60% 하락했지만 나는 올인할 때처럼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 나는 기대와 감정, 계획, 규칙을 통제하고 있다. 되게 필요한 멘트인 것 같아요. 일단 기대와 감정, 이런 정서적인 부분은 당연히 컨트롤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계획과 규칙, 이건 내가 미리 전략적으로 세팅을 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투자의 기본 베이스에 대해서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 이번 사이클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더군다나 트럼프 당선 이후에 폭등장에서 처음 매수를 하신 경우라면 이런 계획과 규칙에 대해서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 이런 게 없으면은 남들이 뭐라고 하면, 누가 오른다 하면은 사고 누가 떨어진다 하면 팔고, 이런 정말 뇌동매매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계획과 규칙, 언제 어떤 시점에 어느 정도 비율로 분할로 매매를 진행할 것인가, 단행할 것인가, 이런 계획과 규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 이건 정답은 없잖아요. 사람마다 다 케바케이기 때문에 나만의 계획과 규칙이 정답이지 누군가가 말해주는 걸 기대하고 이 팔랑귀 대응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CD를 갉아먹을 가능성이 매우 많이 높아지더라. 경험칙적으로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멘트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 타이탄, 상위 10개를 제외한 알트 시총 일간 차트입니다. 지금 채널 안에서 잘 움직이고 있다. 이제 막 바닥 추세 라인을 터치했다. 추세 라인 터치하고 반등세를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채널 위로, 채널 상단 저항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건 이제 사실상 알트 시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시기가 좀 와야 되는데 늘 그랬습니다. 늘 반복적인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이라고 뭐가 다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워낙 지금 거시경제적인 리스크들이 위험자산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믿고 싶습니다. 이더리움, 알트 대장 이더리움 다시 $2,000 위로 올라서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지금 1% 수준 반등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거래 볼륨이 24시간 동안 28% 넘게 올라섰습니다. 이더리움 뭔가가 벌어지려고 그러나 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는데, 워낙 죽쓰고 있어서 한번 또 움직이면 엄청난 어떤 힘을 또 보여주는 종목이잖아요. 이제 그때가 슬슬 다가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테드, 이더리움은 몇 년 동안 이어진 추세 지지라인을 리테스트했다. 2021년 이후에 세 번째다. 지난 두 번의 경우에는 사이클 바닥을 확인했었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에도 사이클 바닥 확인했기 때문에 잘 가게 될 것 같은데 라는 점을 이더리움 2주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RSI도 지금 반등세가 살짝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또
강세 다이버전스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너무 많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애쉬크립토, 이더리움이 더 높게 나아갈수록 알트코인들의 펌프도 더 커질 것이다. 이더리움이 5,000달러를 돌파하면 유틸리티 알트코인들이 폭발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뭐 민코인이니 뭐니 이런 잡코인들 말고 정말 듣보잡 이런 애들 말고 이더리움이 한번 빵 하고 알트 시즌의 포문을 열면 무엇보다 유틸리티적인 성격이 강한 코인들, 다시 말해서 실제로 블록체인 혁신을 구사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 중심으로 빵 하고 움직일 거야 라는 딱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포인트 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블랙록의 비들, 이더리움 기반의 토크나 펀드 비들이 11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엄청납니다. 이더리움의 순간이 과연 어떻게 언제 도래할 것인가 그런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죽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렇게 비판하기에는 이더리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일련의 실질적인 환경이, 특히나 이제 핵심 플레이어가 블랙록 막 나오고 이러니까 조금 더 기대감을 이제 갖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 피델리티까지 이제 등판을 합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머니마켓 펀드를 출시할 예정이죠. SEC에 지금 등록 신청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피델리티의 트레저리 디지털 펀드를 온체인 구조로 전환한다라는 어마무시한 지금 이런 토큰화 혁명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또 이더리움 기반이다 보니까 블랙록의 비들과 자연스럽게 경쟁 구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큰화 시대의 어떤 시작점이 이미 작년 3월에 블랙록이 비드를 출시하면서 깃발 꽂았고 그 뒤를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그 주체들이 너무 이렇게 묵직하잖아요. 피델리티, 이렇게 좀 이더리움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제반 환경이 구축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건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XRP 흐름도 참 예쁘죠. 일단 한 3%대 2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반등세가 나왔고, 거래 볼륨도 20% 넘게 올라섰습니다. 과연 XRP가 다시 한번 2차 랠리 펌핑 양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기대감을 키우는 흐름인 것으로 느끼기에 충분해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리플이 지금 또 뭔가 이렇게 토큰의 증권성과 관련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나름의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SEC에다가 서한을 발송했는데,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수립은 SEC가 아닌 의회가 담당해야 한다. 이전 SEC는, 그러니까 게리 겐슬러 때 SEC는 하위 테스트를 왜곡하고 지나치게 복잡하게 암호화폐 시장에 적용했다. SEC는 기존 법률을 바탕으로 암호화폐 시장 감독에 집중해야 하고, 새롭게 제정되는 암호화폐 규제는 의회에게 맡겨야 한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법적인 틀을 확실한 기준점으로 세팅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SEC가 규제를 하면 되지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지난주에 암호화폐 업계와의 원탁 회의가 처음 열렸잖아요. 주제가 토큰의 증권성 기준을 토대로 업계 관계자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적극적으로 서포팅한다라는 SEC의 스탠스를 재확인했기 때문에 뭔가 앞으로 남은 거는 긍정적인 어떤 것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XRP 2차 반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특히 이제 SEC에서는 지금 XRP를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SEC가 왜 이더리움은 증권이라고 하는데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하는데 XRP는 증권이라고 한 거지? 저번 SEC 리더십에서 그걸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XRP 상품 지정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고, 이건 또 소송 이슈와 맞물려 있습니다. 일단 항소심 취하하기로 했는데 공식적으로 취하했다라는
발표가 언제쯤 나오게 될 것인가, 그런 걸 좀 따져봤을 때 폴 애킨슨 신임 SEC 위원장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제 27일로 예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4월부터는 정식 새로운 체제가 완벽하게 세팅이 된 상황에서 SEC가 지금 TF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팅하고 있는 그런 전략적인 정책적인 방향성을 조금 더 이제 가속화시키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 가능성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5월, 6월 금리 인하, 유동성 확장, 양적 완화 이런 것들이랑 잘 맞물리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또 바라고 기대하는 알트 시즌이 도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솔라나도 뭔가가 따끈따끈 할 것 같기도 하고 기대감을 또 안기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알트 3대장이 잘 움직여야지 뭐 나머지 미들급 알트들도 잘 나아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이더리움과 XRP, 솔라나는 무조건 응원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라나가 다시 $135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선명한 예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피델리티가 또 한몫을 했죠. 솔라나 ETF를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델라웨어주 SEC에다가 솔라나 ETF 엔티티 등록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네크, 뭐 투애니언 쉐어스,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템플턴 이런 곳들은 이미 진작에 솔라나 현물 ETF 등록 신청을 내놨고 이번에 피델리티까지 합류를 하게 되면서 지금 한 6곳 정도가 솔라나 ETF 승인을 대기하고 있는 그런 또 아주 예쁜 그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부터, 일단 올해 안에는 알트 코인 현물 ETF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게 솔라나, XRP, 라이트코인, 헤드라 해시그래프 이런 종목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신임 위원장 오고 나서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 시작점 어느 시점부터는 잇따라서 알트코인 현물 ETF가 세상에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많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알트 시즌을 자극하는 그런 재료로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석가 알리는 솔라나가 $200를 다시 돌파한다라면 이건 교과서적인 커벤앤들 패턴을 보여줄 것이다. 잠재적으로 큰 돌파의 발판이 될 수 있다 라면서 $200 돌파하면 뭐 숫자 자체는 조금 무시무시합니다. 뭐 $3,000, $4,000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솔라나 이렇게까지는 조금 과한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사이클에서 $1,000 시대를 일시적으로나마 열 수 있을 것인가, 상당한 관전 포인트긴 하죠. 크립토구스 탑10을 제외한 알트코인 시총 월간 차트입니다. 더블 바텀 나왔지롱, 알트 시즌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항상 이 차트가 더블 바텀을 확인하면 폭등, 더블 바텀을 확인하면 폭등, 이번에도 더블 바텀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폭등할 것 같은데 라는 긍정적인, 물론 이제 몇 달에 걸쳐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 이번 사이클 어떻게 흘러들어가게 될 것인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지연되나 약간 걱정되기도 하고 여러가지 정서적인 부분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크 데이비스 비트코인을 109,000달러 이 고점에서 매수했고 지금 엄청 두렵게 느껴진다라면 다음 내용을 기억해라. 비트코인은 2015년 3월 21일 이후에 32,000% 상승했다. 지난 10년 동안 최고의 성과를 낸 자산 가운데 하나다.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이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단기 조정일 뿐이다. 관세 전쟁이 해결되면 또 다른 상승세가 올 것이다. 제일 나이스한 그림은 4월 2일 상호 관세 부과 전에 세부안이 전쟁을 가속화시키는 게 아니라 합의점을 모색하는 분위기로 이어진다라면 이제 4월 정도의 관세 이슈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정리가 되고 5월, 6월부터 이제 유동성 확장 시기로 짠 하고 전환이 되면 우리가 바라는 알트 시즌도 짠 하고 등장을 할 거고 우리의 마음이 또 짠 하고 기분이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일간 차트를 통해서 보이면 마음 털리는 정신 하나도 없고, 연간으로 바라보면 그래도 엄청 전폭적인데 10년 단위로 바라봤을 때는 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뭐 인생도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대부분 비극인데 멀리서 바라보면 다 희극이라는 거잖아요. 당시에 내가 겪었던 그 순간에 그런 감정들은 너무 괴롭더라도 지나고 보니까 교훈도 있고, 그때가 정말 더 좋은 일을 경험하기 전에 닥쳤던 어떤 짧은 비극이었을 수도 있고, 뒤돌아보면 다 웃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투자 시장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분봉, 일봉 이런 걸로 바라보면 비극적인 감정을 느낄 때가 많은데, 조금 길게 월간 차트, 주간 차트 이렇게 바라보면 뭐 웃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많기 때문에 인생도 투자도 너무 가까이서 바라보면 비극일 때가 많지만 멀리서 조망을 하면 희극일 때도 많더라. 뭐 이런 거 한 번씩 우리가 더 생각해 보기에 또 좋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